제가 회사의 접대 자리에서 어느 연배이신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방 출신 미야다 씨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미야다 씨가 이야, 오늘 밤은 정말 즐겁네. 아, 그래. 자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줄까? 라며 상당히 불쾌한 얼굴로 즐겁게 물어옵니다. 아, 네, 꼭 듣고 싶습니다. 재미있기보다는 좀 기분 나쁜 쪽이지만 자네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말이지. 혹시 괜찮다면 들어볼 텐가? 저는 흥미가 솟아나서 네네, 꼭 듣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초등학교 때였어. 출신이 시골이라서 매일을 러닝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놀러 다녔지. 그러다 옷을 버리면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주 욕을 먹곤 했어. 당시 나한텐 2명의 친구가 있어서 셋이 항상 장난질만 치고 다녔었어. 그런데 우리 마을에는 부모님들도 강하게 말릴 정도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집이라는 곳이 있었다네. 그 집이라는 게 마을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훌륭한 서양 저택이었는데 어째서 그런 건물이 이딴 시골에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세계처럼 보였지. 지금부터는 미야다 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미야다. 집에다 책가방 두고 뒷산으로 집합이야. 오케이. 모태기, 너도? 알았어. 리더격인 하야시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 야, 왜 이렇게 늦냐? 늦게 온 모태기를 향해 하야시가 투덜거렸다. 모태기는 좀 굼뜬 타입이었다. 됐고, 뭐 하면서 놀지? 3명이 뭘 하면서 놀까 고민하고 있자 모태기가 말했다. 그럼 그 서양 저택에 가볼까? 아까 늦은 걸 만회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생각됐지만 거기에 대해선 나도 하야시도 대답하길 주저했다. 그 저택에 대해서 우리들은 암묵적인 룰처럼 얘기하기를 피해왔기 때문이다. 나 얼마 전에 엄마랑 옆집 할머니가 말하는 걸 들었지. 모태기가 의기양양하게 말하길래 뭘? 이라고 둘이 동시에 물어본다. 그 집 말이야,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 하인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살해당했다고. 왜? 내가 물었다. 그 하인이 엄청난 떠벌이었대. 있는 일 없는 일 죄다 떠벌이고 다녀서 그게 짜증났던 다른 하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돼서 집주인이 곤란한 처지가 됐다고 해. 그런데 지금부터 무서워지는데 그 집 사람들이 있잖아. 떠벌대는 주둥아리는 닫아버려야 한다면서 그 하인의 입을 실로 꿰매버렸대. 그리고 나서 난로 연통 위쪽에서 하인을 밀어버렸는데 그 뭐더라? 증거인멸? 그런 거 하려고. 근데 운 나쁘게 머리부터 연통 속으로 떨어졌다나. 그 다음엔 난로에 불을 붙일 때 머리부터 타들어간 것 같대. 하지만 입은 실로 꿰매져 있잖아. 비명도 못 지르겠지? 그래서 연통 안에서 타 죽었다고 그러더라. 어때?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모태기는 아까의 그 의기양양한 얼굴을 보였다. 나와 하야시는 잠자코 있었어도 모태기에게 바보 취급당한다는 것도 안 잊고 왔다. 하야시가 말한다. 좋아, 그럼 가보자. 넌 어때, 미야다? 나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겁쟁이라고 놀림받는 것도 싫고 아무래도 모태기 녀석에게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그래? 그럼 지금 가보자. 라고 허세를 부렸다. 초등학생 특유의 분위기라고 할까. 아무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 서양 저택 앞에 우리는 서 있었다. 점점 두려운 분위기가 고조된다. 그 누구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모태기, 네가 말한 거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 하야시가 말했다. 응? 근데 어디로 들어갈 데가 없잖아.
그러자 하야시가 서양 저택 주위에 있는 쇠창살로 된 울타리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야, 있어. 모태기, 빨랑 들어가. 그곳에는 어린아이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개구멍이 있었다. 모태기는 처음엔 싫다고 하더니 결국 그 틈으로 안에 들어갔다. 그 다음으로 하야시, 그리고 내가 뒤를 따랐다. 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현관까지 수십 미터는 되어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현관 앞에 선 우리들은 가벼운 공포감에 휩싸인다. 아무리 못된 놈들이라고 해도 우린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야시가 현관의 문 손잡이에 손을 갖다 댄다. 수십 년이나 열지 않았던 것 같은 삐걱대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하야시가 집 안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다. 연이어서 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태기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안은 불빛 하나 없이 어두웠고 먼지투성이라 모두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모태기, 근데 연통은 어디 있는 거냐? 그것까진 나도 모르지. 그럼 찾아볼 수밖에 없겠네. 난로는 분명 1층에 있을 거라면서 우리들은 여기저기 헤매이고 다녔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난로가 있는 방은 발견되지 않았다. 집안에 방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멀리서 이 집을 보았을 땐 분명히 왼쪽에 연통이 나와 있던 게 기억났지만 지금 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때 하야시가 말했다. 이래선 밑도 끝도 없어. 서로 나눠서 찾아보자. 찾으면 큰 소리로 부르기로 하자. 나와 모태기가 대답하고 각자 흩어졌다. 나는 어느 방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멋진 가구들이 들어서 있었고 누군가의 초상화 같은 것이 벽에 걸려 있었다. 방 저쪽에 문이 보였다. 그 문을 열어보니 또다시 멋진 가구들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 문이 또 있었다. 나는 다시 그 문을 열었다. 갑자기 집안의 분위기가 바뀐다. 뭐랄까, 그다지 있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다. 좌측에 문이 있어서 서둘러 그 문을 열었다. 그곳은 지금까지의 화려한 방들과는 다르게 우중충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자세히 보니 더러운 테이블과 더러운 벽, 그리고 쓰레기인지 뭔지 잘 알 수 없는 물건들도 흩어져 있다. 죽은쥐 같은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알 수 없는 굉장한 악취로 토할 것만 같았다. 나는 코를 막고 다시 앞쪽에 있는 문을 열려고 했다. 내가 문에 손을 대는 순간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태기나 하야시일 것이다. 나는 서둘러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향했다. 도중에 누군가에 부딪힌 나는 넘어졌다. 하야시였다. 뭐야, 하야시냐? 근데 아까 그 소리 들었지? 그거 모태기겠네? 응, 그런 것 같아. 빨리 가보자. 나와 하야시는 달려가면서 모태기를 불렀다. 모태기! 어디야? 계속 달렸지만 모태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우리들은 초조해져서 모태기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어느 방 앞에 다다랐다. 내가 방문을 열려고 하자 하야시가 몸짓을 했다. 기다려. 하야시는 문에 귀를 갖다 댄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모태기를 구해야지.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야시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잠시 동안 문에다 귀를 댄 채로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잡아주고 달리기 시작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현관 밖으로 나와서야 하야시는 겨우 내 손을 놓았다. 도대체 뭐야? 모태기는 어쩌고? 지금 구하러 안 가면 안 된다고. 하야시는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나는 하야시의 그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아. 야, 그게 무슨 말인데? 하야시는 문에 귀를 댔을 때 방 안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곳에는 모태기 말고도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만뒀다는 말이었다. 그 방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그래? 하야시는 말하기 힘든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야다는 내 말을 믿을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에 놀랐지만 믿겠다고 대답했다. 그 방에서 말이야, 모태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런데 나는 잠자코 듣고만 있다. 다른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어. 여자가. 우리 집 얘기를 떠버리는 주둥아리는 누구지? 라고. 그러더니 그런 주둥아리는 닫아버리는 게 맞겠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민호짱 반지꼬리 세트를 가지고 와줄래? 그리고 히토미짱은 난로에 뗄 장작을 좀 가져와라. 이럴 때 우리 귀한 따님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간 거야? 쓰잘데기 없는 것 같으니라고.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말이야. 그러더니 문 쪽으로 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도망친 거라고. 뭐라고? 그게 무슨... 나도 몰라. 그냥 그때는 도망치긴 했지만 이젠 모태기를 구해야지. 우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간다. 소근대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 앞으로 다가갔지만 뭘 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둘 다 우물쭈물거리던 중 나는 문 손잡이 아래에 열쇠구멍이 있는 걸 알아챈다. 서둘러 안을 들여다본다. 그곳에는 모태기가 있다. 모태기는 의자에 몸을 묶인 채로 입에는 테이프 같은 것이 붙어 있었다. 모태기가 필사적으로 의자를 흔들어댔지만 완전히 쓸데없는 저항이었다. 그 와중에 3명의 여자가 모태기의 주위로 모여든다. 엄마 같은 여자와 그 딸들 같은 여자 둘. 모두 외국 사람들이 입을 듯한 긴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엄마는 모태기 앞에 서서 자, 꼬마야, 준비가 다 되었단다. 라며 입에 붙은 테이프를 잡아떼었다. 안 돼, 살려줘요. 미안하다. 하야시, 살려줘. 여기야. 이거 봐, 얘들아. 역시나 떠버리는 주둥아리잖니? 우리 딸들도 이런 건 참 싫지? 2명의 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자, 그럼 꼬마야,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거란다. 어린애가 나쁜 일을 하면 혼나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벌을 받는 것도 당연.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주둥아리는 나쁜 짓을 한 거란다. 그러니까 그 죗값을 치르는 것도 당연한 거야. 그럼 시작해볼까? 모태기는 이미 공포에 질려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나도 똑같이 공포로 얼어붙고 있었다. 하야시가 귓가에다 시끄럽게 야! 어떻게 되고 있어?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건데? 라고 말해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모태기 앞에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것 때문에 모태기의 모습은 왼쪽 조금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딸 중 하나가 엄마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몇 초 후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무시무시한 절규가 들려온다. 하야시도 문 쪽을 바라보고 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모태기였다. 그러더니 목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안 돼, 하지. 2, 3분 정도 지났을까. 모태기의 왼쪽에 있던 여자는 이동하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보았다. 모태기의 입은 실로 꿰매져 있었다. 상당히 두꺼운 실로 보였다. 바느질된 자리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넘쳐 흘러내린다. 그 피는 마룻바닥으로 흘러내려가 마치 모태기가 앉은 의자 아래만 빨간 카펫이 깔려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그 여자는 능숙하게 마무리 짓듯이 입 왼쪽 끝을 확실하게 매듭으로 묶었다. 말도 안 돼. 뭐야 저 여자? 야, 모태기는 괜찮은 거야?
갑자기 하야시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놀랐지만 어느새인지 하야시의 말투가 냉정을 찾은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본 것을 하야시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패닉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입을 다물고 말았다.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난로. 하야시, 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연통을 찾아냈다. 하야시,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할 테니까 저 연통 쪽으로 어떻게든 가봐. 알았지? 하야시는 알겠다며 2층에 있는 방 창문을 통해 지붕으로 올랐다. 분명히 연통에서 모태기를 떨어뜨리러 올 거다. 거기서 모태기를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어. 나는 하야시에게 모태기가 오면 아무 생각 말고 손잡고 도망가 라고 말했다. 하야시는 끄덕였다. 나머지는 내가 그 여자들을 지붕에서 밀어버리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둘이서 매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태기도 여자도 오질 않는다. 어라? 이럴 리가 없는데? 모태기 말로는 입을 꿰매고 나서 연통에서 밀어버렸다던데 그게 아니었나? 나는 초조해졌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연통에서 하얀 것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하얀 것은 난로에서 피우는 연기였다. 안 돼! 하야시! 가자! 아까 그 방으로! 서둘러! 우리 둘은 계단을 구르듯이 내려와서 아까의 그 방 앞에 섰다.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방 안이 눈에 보였다. 그 방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자 왼쪽에 난로가 있고 모태기를 단단히 바닥에 누른 채로 여자와 딸들이 서 있다. 이런 이거 참 손님이 오실 거라고는 들은 적도 없었는데 미안하게 됐네요. 뜻하지 않는 장면을 보여서 말야. 그건 그렇고 오늘은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나요? 여자가 여유만만한 모습으로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 우리들은 모태기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저 걔를 좀 놔주세요. 이노짱, 손님들에게 홍차랑 과자 좀 내다 주겠니? 여자는 우리들의 말을 가로막으려는 듯이 급하게 말을 꺼낸다. 그러자 민호라는 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난로 옆에 문을 열더니 나간다. 모처럼 손님께서 내방하셨으니 깍듯이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모태기, 아니 걔를 돌려주세요. 나는 내 자신도 놀랄 만큼 위협적인 낮은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말했다. 어머나, 친구분들이군요. 이거 참 실례했네요. 당신들 친구는 정말 좋지 않은 일을, 단적으로 말하면 나쁜 일을 저질렀잖아요. 몰랐나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상처받은 우리들이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서 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다시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린다. 그때에 맞춰 딸 중 한 명이 홍차를 내온다. 아, 민호짱, 손님들 돌아가신다니까 그 홍차는 물리렴. 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딸은 홍차 세트를 든 채 우리들 가까이 서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사람의 얼굴을 본다. 심장이 멈출 정도의 충격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낼 뻔한 걸 가까스로 넘겼다. 딸이 가까이 왔을 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 그녀의 입은 꿰매져 있었다. 실이 피부 깊숙이 파고 들어가 있었다. 상당히 오래전에 꿰매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다른 딸도. 그래서 아까부터 말이 없었던 것이다. 아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땀이 등줄기를 내리 흘렀다. 나도 모르게 하야시의 손을 잡아주었다. 모처럼이니까 잘 먹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꺼낸다. 돌아가겠다고도 말하지 않은 손님을 마음대로 돌려보내시려고요?
그게 부인이 말씀하시는 깍듯하다는 뜻인가요? 헤헤. 하야시도 나도 돌아가겠단 말은 안 했는데 신뢰를 범하시네요, 우리들한테. 라며 분위기를 맞춰준다. 초등학생의 어거지였지만 여자는 입을 다문 채로 우리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후련하다는 듯이 말을 꺼낸다. 어머, 그렇군요. 제가 큰 실례를 범했네요. 그럼 당신들은 이 친구가 겪게 될 일을 계속 볼 수 있겠네요? 단, 그러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나는 말했다. 돌아가지 않을래요. 어라? 그런가요? 그럼 홍차라도 마시면서 천천히 구경하세요. 아, 그 홍차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귀중한 찻잎이랍니다. 모태기는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다.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을 정도로 펑펑 눈물을 쏟고 있다. 전신이 다 젖어 있었다. 기다려, 모태기. 반드시 구해줄 테니까.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하야시와 미리 상의해둔 것이 있다. 연통에서 연기가 나온 후였다. 하야시, 아마 그놈들은 모태기를 연통에서 떨어뜨리진 않을 거야. 직접 난로에다 집어넣을 생각인 것 같아. 뭐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들은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그 방 안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다. 난로의 불은 굉장히 뜨겁게 오르고 있다. 이른바 헨젤과 그레텔 작전이야. 미하다, 그게 뭔데? 나중에 그림 동화 읽어봐. 그리고 지금 생각한다. 틈을 만들려면, 홍차다. 나는 하야시에게 귀띔을 한다. 조금 있다가 적당한 때에 하야시가 홍차컵을 떨어뜨렸다. 일부러.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뭐 닦을 거 없어요? 바지에도 묻어서요. 여자가 화가 난 얼굴을 하며 이쪽을 봤지만 곧 온화한 표정이 되어서 히토미짱, 타올 좀 갖고 오렴. 히토미라는 딸이 끄덕였다. 미안합니다. 폐를 끼쳐서. 어쩌지? 컵 가장자리가 깨졌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야시가 연기를 한다. 제가 이런 비싸 보이는 컵을... 미안합니다. 이래선 저도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는 분노와 놀람과 그리고 기쁨에 넘친 나머지 굉장히 흥분하고 있었다. 그렇군요. 당신도 제대로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저의 귀중한 컵을 깨뜨렸으니 당신도 중요한 신체 부위를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어디가 좋을까? 하야시가 불안한 듯 나를 돌아보았지만 나는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히토미짱, 부엌에서 제일 잘 드는 칼을 가져와 주겠니? 히토미는 잠자코 끄덕였다. 컵 가장자리만 깨졌으니까 당신도 그만큼으로 끝낼게요. 그때 내가 말을 꺼냈다. 어이, 차례대로 해야지. 저쪽이 먼저 아냐? 라며 모태기를 바라본다. 여자는 모태기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그렇군요. 하지만 이쪽 분이 빨리 끝나는 쪽이니까 괜찮아요. 저 요령 있는 여자라고 곧잘 듣곤 하죠. 망했다. 예상 외의 답이다. 나는 여러 가지 패턴을 마음속으로 돌려보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될지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구한다는 것이. 다음 순간 나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그 방에 있는 물건 전부를 마구 부수기 시작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네. 맞지? 나는 도전적인 눈으로 말한다. 여자는 히스테릭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온다. 그렇군요. 당신이 제일 당연한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나는 여자에게 끌려간다. 그때 모태기와 하야시에게 눈짓을 한다. 빨리 도망쳐. 지금 이 여자의 표적은
나로 바뀌었다. 모태기와 하야시가 도망가기에는 절호의 찬스다. 둘은 주저하더니 몇 번이나 돌아보면서 방을 나갔다. 이제 이 마귀할 몸을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받을 벌은 뭐냐? 여자는 침묵한 채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 한층 더 공포스러웠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친구들을 구하다니 멋지지 않은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자 갑자기 여자가 미친 듯이 웃으며 말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렇군요. 갈갈이 찢어버리는 벌을 받아야만 하겠어요. 어쨌든 전부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그건 당신도 저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은 그렇지. 팔다리를 전부 잘게 찢어야 해요. 그 다음은 그것을 난로에다 쑤셔넣고 장작 대신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당신 몸이 장작이 될 차례가 되겠군요. 집안이 뭔가 너무 춥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듯해요. 즐겁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공포가 밀려 올라왔다. 아무래도 오줌도 지린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완전히 미친 여자라고 생각이 되었다. 친구들이 경찰에 연락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때까지 버틸지도 알 수가 없다. 여자는 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 시작했다. 젠장,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는 수밖에. 이봐, 할망구. 할망구? 여자는 욱하는 모습이었지만 난로 뿌리 말이야, 그렇게 약해서 쓰겠어? 뭔가 뜨거워 보이질 않잖아. 여자가 난로 쪽으로 눈을 돌렸다. 무슨 말이지?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다고. 뭐 나한테는 고마운 얘기지만 말이야. 그 말을 억지로 삼키려고 했는데 여자가 바로 난로의 상태를 보러 갔다.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대로 타오르고 있잖아. 엄청 뜨겁다고. 그놈의 주둥아리를 두들겨 맞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겠네. 그 순간 나는 여자를 있는 힘껏 난로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아까 방을 박살냈을 때 부서졌던 의자와 커튼 등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난로에 집어던져 넣었다. 여자가 난로에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뭔가를 쑤셔 넣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난로 속에서는 엄청난 비명소리가 울렸다. 저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에 휩싸여도 곧 죽지는 않는다고. 그 고통을 잠시 동안 맛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상대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는 것이 상당한 임팩트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불덩어리가 되어서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두 딸이 달려왔다. 내가 던진 난로 앞에 온갖 것들을 치우고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달려서 집 밖으로 나왔다. 땀범벅이었다. 아니, 이상한 비지땀이라고 해야 하나. 야! 갑작스런 소리에 나는 심장이 배 밖으로 튕겨나오는 것만 같았다. 보니까 하야시와 모태기가 현관 구석에 앉아있다. 왜 여기 있는 건데? 도망가라니까. 그래도 네가 걱정돼서 갈 수가 없었어. 됐고, 어서 도망가자. 모태기도 빨리 병원에 가야 되잖아. 우린 모두 그 집에서 도망쳤다. 울타리를 빠져나와 미친 듯이 달렸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집은 우리 집이었다. 넘어지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엄마에게 모태기, 빨리 병원에. 엄마는 울고 있는 모태기를 보고 순간 눈이 왕방울만해졌고 곧바로 어딘가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조금 있다
집 앞에 구급차가 섰다. 모태기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와 하야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떨고만 있었는데 엄마는 몹시 화가 난 모습이었다. 주저주저하며 나는 모든 경위를 설명했다. 엄마는 침묵한 채로 있었다. 그래도 말이야. 처음에 모태기가 말을 꺼냈다는 거지. 나는 순간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았다. 너희들은 정말 바보 같은 녀석들이야. 친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그것을 막아야 친구 아니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들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모태기 어떡해. 둘 다 모두 꺼이꺼이 울었다. 그러자 엄마가 우리들을 안아주었다. 괜찮아. 모태기는 괜찮을 거야. 2주 후 나와 하야시는 모태기의 병문안을 갔다. 모태기는 기쁜 듯 보였다. 입 주변에 실을 빼고 이젠 다시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할 때마다 어딘가 경련이 있는 듯 어색한 입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있는 실이 통과한 구멍 자국은 애초롭게도 남아있었다. 우리는 싱거운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다시 온다는 말을 한 후 하야시와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모태기가 퇴원하였다. 입술 주위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있었지만 모태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셋이서 노는 날이 다시 찾아왔다. 오늘은 어디 놀러 갈래? 같은 천진난만한 나날이었다. 그때의 일은 완전히 잊은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 우리들은 그런 척을 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저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같은 것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모두 가능하다면 그날의 기억을 머리에서 지우고 싶었음이 분명했다. 어느 날 문득 저택 쪽을 바라보았다. 연통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어라? 나는 눈을 비비고 한 번 더 보았다. 하얀 연기 같은 것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미하다, 돌자! 하야시와 모태기가 부르고 있다. 가봐야겠다. 내 옛날 이야기 어땠나? 재밌었어? 미하다 씨는 꽤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하다 씨의 입 주변에 여러 개의 상처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지? 미하다 씨는 모태기였던 건가? 어땠어? 무서웠나? 미하다 씨가 말을 걸어와서 저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렇지? 그래. 그래야 이야기하는 보람이 있지. 그럼 나는 잠깐 실례를 무릅쓰겠네. 기무라 씨한테 인사 좀 하고 올게. 그 사람은 아무래도 무서운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말이야. 그러면서 미하다 씨는 자리를 떠났다.